큰 꿈을 안고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지만 울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간 것인데도 불구하고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돌아오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노후의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거지입니다. 내가 어디서 사는지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집은 우리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노후에 어디서 생활할지는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전원 생활을 하길 꿈꾸십니다.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여유로움을 만끽하고 싶은 것이죠. 텃밭도 일구고 나무도 심고 반려견이 있으시다면 드넓은 공간에서 함께 뛰어놀면서 받는 만족감과 행복함은 더할 나위 없겠지요. 하지만 이것을 모르고 무작정 귀촌했다가 땅을 치고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전원 생활을 포기하고 돌아오신 분들의 사례를 모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원주택에서 생활하기 위해 꼭 미리 고려해야 할 사항 8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전입니다. 전원주택은 시골이나 도심에서 떨어진 외곽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이 없거나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운전을 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시장을 보거나 마트에 가서 식재료를 사고 싶을 때도 무조건 운전을 해서 가야 합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귀찮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차가 없거나 면허가 없으신 분들은 더 불편하겠죠? 부부가 사는데 차가 한 대라면 상대방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수고가 생깁니다. 또한 주유소가 많지 않아서 주유를 하기 위해 먼 거리를 가야 하는 경우가 많고 가격도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편의 시설이 부족한 데다가 이조차도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멀리 운전하지 않고는 해결이 되지 않지요. 또한 평소에 배달 음식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전원주택에 사시면 음식 배달이 잘 안됩니다. 된다고 하더라도 배달비가 너무 비싸서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치킨 한 마리 먹는 것도 큰맘 먹고 내가 사와야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불편하죠.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은 꿈도 못 꾸고 차로 10분 거리에 일반 치킨집이 있어도 배달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적어도 3마리 정도는 시켜야 배달해준다고 하네요. 치킨집뿐만 아니라 중국집이나 분식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게 문을 일찍 닫아서 배달로 야식을 먹는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 되어버립니다. 밤에 춥고 보면서 치킨에 맥주 드시는 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특히나 괴롭습니다. 두 번째는 곤충과 도시와 비교하면 정말 많은 종류의 벌레들이 있습니다. 밤낮 구분 없이 집으로 들어와 마음껏 창문을 열어놓고 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농사짓는 분들이나 축사가 근처에 있으면 파리와 모기가 엄청나죠. 시골에서 사는 게 좋아도 벌레는 도저히 적응이 안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편히 쉬려고 들어온 전원주택이 다양한 벌레로 인해서 대자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특히나 벌레를 극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앞에서 막 기어 다니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만한 강심장이 필요합니다. 심하면 뱀이나 쥐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도 기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집을 잘 짓는다고 해도 거미나 개미와 파리지네 같은 벌레들로부터 익숙해질 자신이 없으시면 전원주택 생활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보안과 방법의 문제입니다. 밤늦 시간에 혼자 있으면 괜히 무서워질 때가 있지 않나요? 특히나 전원주택은 밤이 되면 주변이 너무 깜깜한 데다가 주변의 다른 집들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안 그래도 평소에 소리 하나 없는 조용한 곳인데 혼자 있을 때 밤 늦은 시간에 밖에서 이상한 소리라도 들려오면 별의별 생각이 다 나게 됩니다. 이상한 동물 소리나 바람에 무언가가 휘날리는 소리 등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이럴 때는 참 무섭다고 합니다. 특히 한여름철에는 문도 활짝 열어놓고 자고 싶더라도 전원주택에서는 밤 늦은 시간에 창문을 열고 잔다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골집에 강도가 드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니 무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은 힘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냉난방비 문제입니다. 아파트에 비해서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비교적 더 넓은 평수에서 살게 됩니다. 또한 천장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냉방비가 많이 나오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나 노후에 넉넉한 여유자금이 없다면 이런 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냉난방비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아파트에서 살 때 내던 관리비를 생각하면 그때보다 전원주택에서 사는 비용이 오히려 덜 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전원주택이 다 같은 품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공이 잘못된 집은 난방비를 한 달에 100만 원씩 써도 춥게 사는 경우가 있고, 에너지 절감 주택이나 시공이 잘 된 집은 30만 원으로도 하루 종일 따뜻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견이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전원주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단열이나 기타 시공이 잘 된 집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번째는 관리와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전원주택에 살면서 가장 몸소 느끼는 부분이 관리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에서 살면서 관리비만 내면 청소와 유지보수, 쓰레기 처리, 치안과 경비까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은 잡초 제거 같은 자비는 내가 다 챙겨서 해야 합니다. 정원을 관리하는 낙으로 전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막상 잡초 뽑고 물 주고 이것저것 챙기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당을 크게 만들기 귀찮거나 철저히 관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처음부터 작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풀이 생각보다 빠르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남성분들은 전원주택을 지을 때 넓은 마당을 선호하지만 막상 집을 지은 뒤에는 정원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성분이 답답해하며 정원 관리에 나서야 하는데 여성이 혼자서 하기에는 생각보다 힘든 일입니다. 또 집안에서 해야 할 것도 많은데 철마다 해야 하는 일이 다르고 매일 끝없이 반복됩니다. 폭설이나 장마,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전원주택이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수리해야 할 것이 많아집니다. 이 모든 것을 예방하고 보수하는 것은 오로지 집주인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게 귀찮다고 전원주택에 살면서 관리하지 않게 되면 집이 빠르게 망가집니다. 주변도 금방 더러워지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6번째는 사회 기반 시설이 취약합니다. 여기서 사회 기반 시설은 수도나 전기, 도로 같은 것을 말합니다. 특히 시골의 경우에는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지역은 지하수를 파서 식수 등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지하수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안 됩니다. 여름에는 물이 말라서 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겨울에는 물이 얼어서 물이 안 나옵니다. 또한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깊은 지하수의 경우 모터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며 스트레스도 매우 심합니다. 도로의 경우에도 국도나 지방도로와 떨어진 지역은 정부기관에서 관리를 소홀하게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알아서 관리해야 하는 현실이죠.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간의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7번째는 대인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관계를 통해 우리는 많은 행복을 얻습니다. 부부가 함께 있으면 서로 의지할 수 있지만 만약 한 분이 먼저 가면 혼자 살게 됩니다. 이때 그 고독감과 외로움을 견디기가 힘듭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들이 함께 사는 노인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원주택에 살면 야간에 활동하기 제한됩니다. 할 것도 없고 어두워서 저녁 시간은 거의 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밤에는 친구들과 술 한잔 즐기는 재미가 없습니다. 읍내까지 나가서 술을 마시게 되면 무조건 대리운전을 해야 하는데 시골에서 대리운전비는 꽤 비쌉니다. 이 불편함은 특히 밤이 긴 겨울에 더 심하게 겪게 됩니다. 또 전원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시는데 전원생활이라는 것은 주로 집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옆집이나 동네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좋든 싫든 사이가 좋으면 괜찮지만 사이가 나빠지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8번째는 투자 가치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 부동산에 비해 전원주택의 수요는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불확실한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원주택은 유지보수 비용이 높거나 지역적인 문제로 인해 임대 수요도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원주택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감가상각된다는 점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집값 상승도 없거나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가를 치르고 팔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아파트는 재건축 기대감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전원주택은 그런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큰 단점이 됩니다. 전원주택을 팔고 다시 도심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전원주택이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매수자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을 전원생활을 위해 투자한 후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원주택을 직접 짓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집값 상승률에 대한 연구조사에서도 서울과 도심의 토지 가격 상승률과 지방의 토지 가격 상승률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자 가치가 확실히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원주택에서 생활하며 후회하는 이유 8가지를 소개했는데 이를 꼭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전원생활이 적합한지 모르겠다면 일정 기간 동안 직접 살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원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전세로 1년에서 2년 정도 살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내보면서 나에게 맞는 생활 패턴을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론 선택에는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단점을 뛰어넘을 만한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은퇴와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나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을 다루는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